본인들이 스스로 훼손하고 있으면서 스스로는 또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외친다는 것이 너무 불편하고 굉장한 모순인데 논리적으로 반박할 수가 없는데? 정말 그렇지 않아요? 제대로 반박할 수가 없는데. 결국엔 배를 위한 거냐 소를 위한 거냐 판단을 해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시험을 보면 합격률이 떨어지니까 보지 마라 이런 취지로 한 얘기로 보여요. 가자! 듣다 보면 빡이 치고 보다 보면 목이 막히는데 사이다를 안 주는 본격 고구마 섭취 방송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 에이 이게 말이 됩니까? 저비용 고퀄리티를 추구하는 사내수공업 방송입니다. TBS 기사의 누리꾼 여러분들이 댓글로 남겨주신 분노실책 응원 모두 다 받아드릴게요. 4차 언론혁명은 과학입니다. 사이언스! 사이언스. 반갑습니다. 저는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의 진짜 김기라 기자입니다. 오늘 방송 보시다가 얘네 글 괜찮다 재밌다 들을만 싶으면은 좋아요 구독 버튼 한 번만 눌러주십시오. 구독 버튼 이미 눌러주신 분들은 누르지 마세요. 그렇습니다. 네, 자기 소개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영등포의 평화를 바라는 영등포 요정 강병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취재가 잘 되고 있다면서 지금 센 거 취재하고 있다고 여러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처음부터 그렇게 하지 말고 열심히 취재하고 있습니다. 그센 건가 봐. 반응을 보니까. 지금 취재가 잘 안 되다가 어제 오늘 뭔가 취재에 갑자기 탄력이 붙어서 기분이 살짝 좋아졌어요. 언제쯤 보도가 나갈 것 같나요? 언제쯤 대한민국이 흔들리나요? 8월 달에 8월? 제가 한번 야 지금 6월인데 8월? 이게 원래 취재는 되게 차근차근 확실하게 논리적으로 센거 하니까. 센 거 하니까 오케이 8월 기대하겠습니다. 다 저 엄마한테 혼났습니다. 왜 혼났습니까? 건방지다. 야! 왜요? 뭐 어느 포인트? 영선 어머니 감사합니다. 정유롭 기자 정연욱 어머님 이렇게 감사합니다. 했다고? 부적절하다고. 자, 왜 뭐라고 하시던가요 어머님께서? 그렇게 건방지게 인사도 안 하고 대충하는 인상을 주지 말라고.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그렇게 보일 줄 몰랐어요. 죄송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시청자분들이 그렇게 보고 계셨어요. 건방지구나. 막 이렇게 그게 이렇게 아니라-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핸드폰 이렇게 막 이렇게. 아니, 맨날 이렇게 하고. 우키행이란 말을 제가 하기가 창피해서 좀 쑥스러워서 그랬죠. 너는 참 건방지구나. 우키행이라고 하다니 너는 참 건방지구나. 소개를 그렇게 하다니 너는 참 건방지구나.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생각을 하셨다는 것이죠. 선배가 항상 이렇게 좀 문제 유발을 많이 하는데 사과는 항상 빠른 것 같아요. 빠른 사과. 확실하고 명확하게 사과해서 할 말을 못하게 만드는 사과의 그런 게 바른 있어. 예. 네. 그래서 사과를 한다고 해서 비난을 멈추면 안 됩니다, 여러분. 비난은 비난대로 하고 조롱은 조롱대로 하고 아니 사과했으니까 좀 사과대로 받고. 지켜보셔야지. 네, 뭘 대가는 바로- 대가대로 치르고 그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사과를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죄송합니다. 네, 다음 소개 안 하셨는데. 자기 소개해 주세요. 우키행 정현욱입니다. 우키행이 무슨 뜻이죠? 우리가 키운 좀 쑥스러워서. 네. 아니 지난 영상에서 꽁다리 영상에서 과자를 하도 처묵처묵해서 그러니까 안 주고 막. 그래서 다 같이 한, 먹었는데 뭐 나만. 한 댓글에서는 전두환 일당과 과자에는 자비가 없는 정윤욱 먹히행이라고. 뭐 재미없는데 자꾸 박치지 마요. 웃긴데요. 웃긴데요? 네, 우리 박 작가님 자기 소개해 주세요. 네,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 박은진 작가입니다. 입니다. 작가님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채용 시장이 그렇게 얼어붙었다고. 아주 깝깝합니다. 요새 좀 아, 분위기 네, 어떤가요? 채용 시장. 뭐 뭐가 열려야 뭐라도 해볼 텐데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 그야말로 깜깜한 상황이죠. 아예 네. 기술직만 거의 뽑고 있고 이제 뭐가 떴다 이래서 이제 반가워서 달려가면 경력직을 뽑고 약간 이런 식으로 하고 또 뜬다고 해도 약간 좀 한두 명 뽑는 직군들만 뜨다 보니까 내가 이걸 아무것도 할 수가 없으니까 쓰긴 쓰는데 안 될 걸 알고 있는 그런 아주 암울한 이거 상황입니다. 경력 인정 안 돼요. 인정해 주시나요? 2년 가까이 거의 노예 계약을 이렇게 2년이나 했는데. 있을 줄 몰랐는데. 아니 그 최근에 그 학교에서도 뭐 공채 떠가지고 우르르 지원했는데 거의 다 안 됐다며. 네, 그 이제 떠가지고
필기가 붙었다 이제 그런 거 붙었냐 떨어졌냐 이런 글이 올라오거든요. 합불 이제 조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모두가 우르르르 떨어지고 뭐 스펙 상관없이 그냥 뭐 한두 명 뭐 기술직 한두 명 붙고 이러니까 이제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막. 아니 뭐 기회를 줘야 경력을 쌓지. 그러니까. 그리고 시험들도 다 이제 열리기 시작해서 이제 뭐 토익 같은 거는 점수가 마감됐으면 이제 우르르 다시 몰려서 하고 있죠. 하여튼 지금 저희 지금 이미 이제 뭐 저희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서 코로나 때문에 힘드신 분도 많겠지만은 특히 취업 준비생 분들도 많이 계세요. 취업 준비생 분들은 지금 말 그대로 정말 문이 아예 안 열려서 뭐 열려야 뭐 거기에서 뭘 시험을 보고 뭐 도전을 해보고 도전할 기회조차 없다 지금. 그래서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실지 정말 너무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일 힘들 것 같아요. 정말 힘들어요. 정말 이럴 때는 왜냐하면 이렇게 취업 그 시장 자체가 안 열리면은 그동안 쌓이거든 또. 맞아요. 들어갈 사람들이 쌓이면서 경쟁력이 더 높아지고 나의 청춘은 어디로 가나 걱정이 많으시죠. 정말 저희가 뭐 어떻게 해결해줄 수 없지만 정말 힘내시라고 정말 위로와 화이팅을 보냅니다. 다음 옥 기자. 네, 목미 얼더미 오규정입니다. 네. 옥 기자는 아프니까 청춘이다 저도. 진짜 꼰대. 알죠? 와, 진짜 저 이거 하지 마. 말하면은 이거 하지 진짜 마. 꼰대라고 그랬거든. 아니 이거 그냥 개인적으로 한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개인적으로 그런 말을 왜 해? 청춘 되고 싶으세요? 맞는 말이에요. 저 맞는 말. 시청자분들한테 한 말 아니에요. 야, 이건 살았다. 이거는. 쳐 맞아야 됩니다. 자, 옥 기자 자기소개 다 끝난 거죠? 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요. 잠깐 이거 나가는 거 아니죠? 뭐, 아프니까 봐서, 청춘이다 봐서. 나갑니까? 봐서, 이거 봐서. 학사를 좀 주세요. 브라이즈 이렇게 방송 얘기하면 나가게 된다고. 이건 살았다. 너무 이거는. 살리지 편집 좀 마요. 살렸다. 자, 그럼 저희는 로고 듣고요. 1부 무치 뉴스 브리핑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로고 주세요. 나는 기레기가 싫어요. 지금 여러분은 본격 KBS 소통 방송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을 듣고 계십니다. 오늘 방송도 기대된다고요? 그렇다면 좋아요 버튼을 대들기가 그닥이라고요? 여러분 마음속으로 다그닥 들어갔다면 구독 버튼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자, 이거 해. 자, 이거 해. 자, 여러분 다그닥 여러분 마음속으로 다그닥. 자, 다이나믹 코리아. 자, 오늘도 그냥 평소에 다이나믹한 한국이었는데 오늘 유난히 다니는 갑자기 화광 회의하다 말고 깜짝 놀랐죠. 화광 이 북한에서 이 연락사무소를 폭발을 했어요. 정말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나라예요. 우리나라 진짜. 맞아요. 다이나믹 코리아. 그래서 쏘아진 뉴스가 너무 많아서 정신이 없다. 하지만 요 뉴스는 우리가 좀 알고 가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저희가 정리를 해드립니다. 무치 뉴스 브리핑. 브리핑. 빠밤. 빠밤. 네. 자, 첫 번째 무치 뉴스 우리 오기정 기자가 준비했죠. 어떤 기사인가요? 네, 이유민 기자가 6월 10일에 쓴 기사인데요. 나를 세서라도 정의연 집회 막겠다. 수요 시위 자리 뺏기 나선 보수단체. 네, 이거는 근데 어쩐지 보니까 모르겠습니다만. 제목만 들어도 무슨 말인지 알겠네요. 보수 단체들이 수요 시위 이제 위안부 네. 할머니들과 이제 함께 일본 대사관 앞에서 이제 시위 그 항의의 뜻을 표하기 위한 그 소녀상 앞에서 하는 예. 그 시위에 자리를 뺏기 위해서 보수 단체들이 나서가지고 나를 세서라도 내가 정의연 단체 그 집회를 막겠다 이런 결연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런 내용이에요. 맞아요. 그죠? 제목마다 네. 알 수 있는. 자, 근데 이 댓글에 제일 많이 달린 내용 이런 거였어요. 우리 네이버 댓글 우리 강병수 기자 읽어주시죠. 네이버의 SERP 땡땡땡땡님께서 저들이 말하는 보수는 한국을 향한 보수가 아닌 게 확실해졌다. 보수가 왜 자국민이자 피해자인 위안부들은 안 지키고 일본 편을 드는 거지? 아이오54670님께서는 보수단체라고 하시면 안 되죠. 보수단체도 기분 나쁠 듯. 저들이 왜 보수요? 마치 보수는 수요 집회에 반대하는 것처럼 쓰셨네요. 보수 진영 전체를 엿먹이려고 하지 마세요. 네, 일단 뭐 왜 이걸 보수 단체라고 하냐 뭐 이런 지적이신데 저는 이 지적은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본인들이 애국 보수라고 지적을 맞아요. 하고 네, 다니고요. 네. 좌파 척결 뭐 좌파 맞아요, 참수 뭐 맞아요. 이런 주장하고 다니는 분들이에요. 좌파 참수가 있어요. 네, 뭐 그런 거 다 써놓고 다니고 차에다가 써놓고 다니고. 그러니까 보수 단체가 맞죠. 그러니까 네. 그 정치 진영으로 따지자면 이 사람들은 보수를 지지하는 사람들인 거는 맞는데 이런 행동까지 그러면 보수 이런 걸로 봐야 되느냐? 아니 근데 뭐 보수라는 게
세상이 진보와 보수 두 가지로만 나누는 게 아니잖아요. 그 보수 안에서 스펙트럼이 많은데 자기가 이제 중도 보수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불쾌할 수 있어요. 이게 마치 보수의 전부라고 호도하지 마라. 하지만 요 끝에 계신 분들, 뭐 이른바 뭐 특정하지 않겠습니다만 뭐뭐 어떤 분들 또 어떤 당들 이런 분들은 이 끝에서 이제 활동하시는 분들 자기도 애국 보수라고 참칭을 하는 거죠. 그럼 뭐 보수라고 하지 그럼 뭐라고 합니까? 그러면 뭐 극우 단체라고 하면 또 이분들도 기분 나빠해. 맞아. 내가 왜 극우냐? 나는 애국 보수다 이러면서 그 어느 장단에 내가 춤을 춰야 할지 굉장히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보수 단체라고 부르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의 생각 어떠신가요? 네. 보수 단체로 하시죠. 왜? 그렇죠. 보수로 하시죠. 네, 보수 단체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옥 기자, 그래서 네. 어떻게 보시나요, 옥 기자는? 뭐를 이게 보수라고 봐야 네, 되냐 네, 말아야 네, 되냐? 글쎄 좀 합리적인 그러니까 보리적 합수. 보리적 합수는 아니다. 합리적인 분들도 사실은 있잖아요. 그렇죠, 많고. 그렇죠. 네, 예, 근데 이런 분들 때문에 약간 전체를 좀 여기 댓글에 썼듯이 전체를 엿먹이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보수란 아니, 이런 용어 자체를 되게 이거를 놓고선 뭐가 보수냐라는 거를 토론하는 것만으로도 이 사회의 국격이 되게 높아지는 거거든요. 사회의 어떤 수준이. 근데 제가 봤을 때 보수형 전체를 엿먹이는 거는 이분들이에요. 기자가 아니라 이런 짓을 하는 분들이 보수형 전체 엿먹이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그런 댓글이 있어요. 이런 보수에 대한 거를 그냥 언론이 고민 없이 무조건 이걸로 통칭해서 아예 고민을 안 하고 쓰는 거는 문제이지 않냐. 이게 층위가 다양해지니까 뭔가 다 같이 이렇게 논의해 볼 수 있는 게 마련됐으면 좋겠다는 댓글도 있긴 있었어요. 네. 굉장히 중요한 좋은 지적인데 지금 우리 사회는 너무 뭐랄까 호흡이 빠르달까? 이런 어떤 누가 보수고 누가 극우고 무슨 주장까지는 받아들일 수 있고 어디까지 뭐 3인주의고 어디까지는 민주 이런 거를 정말 차분하게 논의할 호흡이 없어. 우리 호흡이 너무 가빠. 우리나라는 계속 뭐가 터지고 막 뭐 때문에 싸우고 막 진짜 그러니까 차분하게 뭔가 이제 학자들까지도 이런 데 나서가지고 맞아요. 뭐 자고 일어나면 누가 뭐라고 욕했다더라. 무슨 박사가 뭐라고 했다더라. 무슨 석사가 또 뭐라고 했다더라. 뭐 거기 나 싸우잖아요. 슬픈 일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에 보수 들어가면 그냥 보수라고 해요. 그럽시다. 자, 그런데 이 시위 현장에 우리 많은 분들이 이제 그 익숙한 분들. 이들은 소녀상을 철거하고 수요 시위를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특히 일부 단체는 30년 가까이 수요 시위가 열린 옛 일본 대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 일대에서 자신들이 집회를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익숙한 분들. 이 얼굴이 보였어요. 우리 정일 기자가 댓글 읽어주시죠. 다음에 산세베리님이 잠깐 저것도 엄마 부대 아님? 아님? 트위터의 시간여행자님이 엄마 부대 정중앙에 저거 주옥순 맞지? 아직도 이 지랄하네. 이 쓰레기들 어떻게 안 되냐? 매일 밥 먹듯 할머니들 모욕한 게 누군데? 양심 어디? 그렇습니다. 이 보면 촉순 이 아베님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그 전하던 분이잖아요. 네. 본인들이 보수 유튜버라 하니까 보수 유튜버 분들도 앞에서 엄청 많이 욕하는 뭐 그런 영상도 많이 나왔죠. 자기들이 그걸 되게 자랑스럽게 올려가지고 그걸 돈을 벌고 있어요. 그것도 말했잖아요. 내 딸이 위안부였으면 자기는 용서했을 거다. 약간 네. 이런 막말까지 하신 그 말 분이잖아요. 해도 사유잖아요. 근데 지금 와가지고는 윤미향이가 우리 뭐 위안부 할머니들 이용했다 이러면서 갑자기 또 태세를 또 이렇게 우디르요 갑자기 태세 전환을 또 빠르게 해가지고 또 이런 식으로 정의연이 문제다 막 이러고 있어요. 너무 놀랍습니다. 근데 그러게요. 네. 참 근데 그러니까 이게 이런 사람들의 시위까지 보도를 해줘야 되냐?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보도를 해줘야 될 필요가 없다고 보지만은 하지만 그들이 정의연의 이제 지금 1,400회 넘는 이 수요 집회를 지금 자기들이 앞서서 이게 아예 거기 신고를 해가지고 내가지고 막겠다고 하니까 이런 보도를 저희가 하는 건데 그래서 이 보수단체들 무슨 주장을 하는 겁니까, 옥 기자? 원하는 게 뭐예요? 여기는 사실 기사 자체는 정확하게 뭐 이렇게 좀 안 나와서 저도 좀 궁금해가지고 이 집회 신고를 하는 사람이 본인이 직접 유튜브를 이제 신고하러 가는 과정 이런 것들을 찍어서 생중계를 해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찾아봤어요. 도대체 뭐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건지 좀 궁금해서 그 집회 신고서에 신고가 되어 있는 명칭 자체는 윤미향 규탄 정의기억연대 해체 촉구 집회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자기네들이 어떤 주장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왔느냐 본인이 유튜브에서는
위안부 할머니를 팔아서 누군가가 그러니까 개인이 이익을 챙긴 거 아니냐. 그러니까 나는 더 이상 이 할머니들이 수요 집회가 더 이상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상황에서 이 집회가 일어나는 걸 막으려면, 그러니까 할머니들이 또 이용되는 거를 막으려면 합법적으로 집회 장소를 점유해서 집회를 못하게 하는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 예. 정말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 아니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는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이 윤학괴 유튜브가 나온 괴물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한쪽 진영의 그 진영의 극단적인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들을 아무런 근거 없이 하면서 그걸 자기가 마치 행동하는 막 전사인 것 같이 오바 떠는 그런 걸로 인해서 이 유튜브 조회수도 높이고 자기가 그걸로 돈을 버는 그런 윤학괴들이 아주 많아요. 오구정 기자가 제일 잘 알 거예요. 가짜뉴스만 얘기했으니까. 그리고 근데 이게 정말 모순인 게 지금까지 그 위안부에 대한 피해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인 거잖아요. 그렇죠. 아베님 죄송합니다 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이 얘기하는 거 보면 이 위안부 할머니들의 피해를 막겠다고 하는 거예요. 너무 그러니까 갑자기 자기 위하는 거예요. 본인의 자기가. 주장은 이렇게 점유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집회 신고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위안부 할머니들이 뭐 광팔이 이런 표현까지 써가면서 이렇게 할머니들을 팔아서 이익을 챙기는 일이 없도록 그러니까 보호해야 되겠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하나도 안 맞는 거죠. 대상과 네. 행위도 잘못된 타겟을 하고 지금 이 시위를 왜 갑자기 여기를 점유해서 이렇게 하는 것도 되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보수단체의 시위를 참여했던 분도 댓글을 다셨어요. 우리 정연욱 기자가 여기 네이버 댓글 읽으시죠. 네이버의 WNST 땡땡땡님이 아휴 이렇게 기사를 편파적으로 내니까 보수 집회 참가자들이 KBS 꺼지라고 하지 이따구로 보도하려고 찍어간 거였어. 보수 측 집회 참가한 사람으로서 KBS 찍어가는 거 보고 이번엔 제대로 보도하려나 한 내가 잘못이지. 아니 그러니까 그 유튜브 영상에 보면은 이제 이유민 기자가 가가지고 막 얘기도 들어보고 하는 그런 장면도 나와요. 그게 다 생중계가 됐으니까. 그래서 저도 이렇게 막 들어봤는데 이제 최대한 그쪽 입장을 들어보려고 하는데 거기에 이제 집회 신고를 하러 온 사람들을 일단 KBS 왔다고 하니까 뭐 우리 왜 찍으러 왔냐고 막 하면서 엄청 경계를 하죠. 그러면서 보도를 왜 그딴 식으로 하냐. 우리 비판하려고 찍으러 온 거 아니냐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우리가 극우냐 우리는 뭐 자유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사람들이고 기자한테 계속 물어봐요. 사회주의에 살고 싶냐?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살고 싶냐? 유민 대답해보라고. 기자한테? 네, 막 그런 사회주의는 좀 별론데? 그러면서 이제 기자한테 우리를 왜 극우라고 하느냐 대답해보라고 막 그러면서 엄청 한 몇십 분 동안 거기서 이제 얘기를 듣고 있더라고. 약간 멘탈 탈탈 털렸을 것 같아. 유민이가? 네. 작년 이맘때 추억이 떠오르네요. 갔었잖아요. 김 기자랑 같이. 네, 그러면서 자기네들은 이제 자발적으로 자유 대한민국을 원해서 자발적으로 나와서 하는 거다. 젊은 기자가 무슨 죄가 있겠어. 막 이러면서 다 위에서 시켜서 이렇게 하는 거지. 뭐 이런 식으로 또 막 얘기하고. 그리고 이제 이유민 기자 가니까 딱 그 얘기 해요. 우리 여기서 뭐 이렇게 막 여기를 이제 집처럼 점거하고 나쁜 이미지를 부각해서 기사 쓸 게 뻔하다. 근데 뭐 기사를 보면 딱히 뭐 조지려고 쓴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냥. 그렇죠. 저는 좀 수위가 약했다고 봐요. 드라이하게 왜냐면 저는 이 사람들이 생중계 하면서 이제 기자한테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우리가 지향하고 너는 사회주의 국가에 살고 싶냐 하면서 엄청 따지면서 얘기를 하는데 아니 사회주의랑 정의연이랑 뭔 상관이야? 근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이게 집회라는 게 그러니까 다수가 자신의 주장을 표현하기 위해서 네. 그러니까 뭐 단체를 조직하고 결사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걸 보장하기 위해서 집회 그건 뭐. 시위 관련 법도 있고 그쵸, 그쵸. 이런 신고 절차도 만들어 놓은 거고 근데 이 사람의 신고의 목적은 이 자유연대라고 주장하는 이 사람들의 신고의 목적은 못하게 하겠다. 이거 하나밖에 없잖아요. 뺏겠다. 수요 집회를 못하게 하겠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주장하고 싶어서 집회 신고를 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집회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집회 신고를 하는 게 정말 그 민주주의 국가에서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를 본인들이 스스로 훼손하고 있으면서 스스로는 또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외친다는 것이 너무 불편하고 굉장한 모순인데 논리적으로 반박할 수가 없는데. 정말 그렇지 않아요? 제대로 반박할 수가 없는데. 아, 너무 중요한 민주주의 국가에서 제일 중요한 게 표현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 아니에요? 네. 여러분 오규정 기자 되게 똑똑한 것 같지 않습니까? 이거 깜짝 놀래요. 이거 되게 논리적으로 완결성 있는 주장이었어요. 좀 강력하게 지금 뿌듯해하고 있어. 비판을 해야 되는 지점인 것 같아요. 얘기가 돼. 얘기가 돼요. 이 아이템 여기서 끝내죠. 뭐 더 이상 이거 외에 더 말할 게 있나? 그렇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파리국 댓글 우리 박은진 작가가 읽어주십시오. 다른 의견도 있는 거니까. 예. 파리쿡의 TT님이 방금 뉴스를 봤어요. 수요 집회 관련 쉼터 소장 추모하는 바로 옆에서 보수단체도 시위를 했다는 내용이었는데 엄마 부대 주옥순이라는 자막에 나온 분이 소녀상을 철거하라 라는 피켓과 함께 저것들 없어질 때까지 할 거야 라며 목에 핏대를 세우며 말하대요. 일제의 만행을 밝히자는 일이 그렇게 억울한 일일까요? 무엇이 그렇게 원통하고 악에 바치는 걸까요? 돈 받고 하는 일이라면 도대체 얼마를 받아야 저렇게 대대손손 창피한 일을 저리 당당하게 하는 걸까요? 윤미향이나 단체 감싸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잘못된 건 밝혀야죠. 그래도 저들을 보며 그저 무슨 동기가 있어서 저렇게 뻔뻔할 수 있는지 어떻게 저렇게 철면피로 당당할 수 있는지 슬프고 답답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오규정 기자의 얘기는 자유민주주의를 그렇게 수호하신다는 분들이 실제로 본인들이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원칙, 집회와 이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 이게 뭔 코미디냐 이런 얘기죠. 척살, 척결 이런 말을 자유민주주의에서 할 수 없죠. 그렇죠. 차라리 논리적으로 말이 안 돼. 정의경연대 사무실 앞에서 하시든지. 항의 집회를 하시면 돼요. 거기서 차라리 정말로. 그렇죠. 장소가 잘못된 거죠. 네, 아무튼 정말 우리나라는 아직 정말 다양한 분들이 많이 계신다는 걸 늘 느끼는 그런 하루입니다. 참 이런 건 정말 좀 막기도 어렵고 그래서 경찰은 결국 두 집회를 다 할 수 있도록 보장해 준다고 하더라고요. 결국에는. 네. 그래서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자, 다음. 자, 그런데 오규정 기자가 지금 야근, 밤샘 근무. 그러니까 이제 KBS 기자들은 이제 대부분 야근이라는 걸 돌아서는데 밤을 새면서 밤 사이에 무슨 일이 있으면 이제 갑자기 취재를 하고 보도를 해야 될 수 있으니까 그런 업무를 하는데 오늘이 이제 오규정 기자 그거 하는 날이에요. 근데 이제 대일기 취재 때문에 지금 잠깐 나와 있어가지고 지금 이제 돌아가서 다시 그 업무를 해야 될 시간이 왔습니다. 자, 그런데 저희가 2부를 먼저 녹화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 내일 2부에는 또 오규정 기자가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출연을 합니다. 당황하지 마세요. 당황하지 마시고. 자, 그러면 안녕. 얼른 가겠습니다. 밤사이 고생하셨습니다. 네. 네. 카메라는 바꾸지 않고 그대로 진행할게요. 네. 자, 다음 소식은 우리 정연욱 기자가 준비했죠. 어떤 소식인가요? 6월 14일에 보도가 된 학교가 자선 사업하는 데냐 변호사 시험 합격률 높이려 F 남발 박진수 기자 네. 리포트입니다. 네. 뭔 내용입니까 이게? 내용은 간단합니다. 네. 법조인이 되려면 로스쿨 3년 졸업하고 그렇죠. 변호사 시험 합격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로스쿨 3년 졸업을 해야 변호사 시험을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상식적으로 대학교에서 로스쿨에서 합격률을 높여야 이 로스쿨 평가에 도움이 되니까.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뭐 로스쿨 그러니까 변호사 시험 합격률 몇 %의 대학 뭐 이렇게 광고를 해야 되니까. 네. 이 취재한 아주대학교 로스쿨에서는 네. 쉽게 얘기하면 합격을 못할 것 같은 학생들은 시험을 못 보도록 졸업을 안 시킨다. 아예 학교 차원에서. 학교 차원에서 졸업을 안 시키는 방법은 F를 주거나 F를 주면 학점 이수가 안 되니까 휴학을 종용하거나 두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시험을 못 보게 했고 실제로 그런 피해자가 있어서 그 피해자의 어떤 제보를 바탕으로 이제 취재를 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학교가 자신들의 자기 로스쿨 합격 졸업생의 변호사 시험 합격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 얘가 봤을 때 변호사 시험 합격 못할 것 같다 싶은 애들을 일부러 아예 졸업을 안 시켜버리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는 것이죠. 네. 네, 그렇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학교 입장에서는 그러고 싶을 그런 유혹이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게 뭐 경찰 조사나 이런 수사를 통해서 드러난 건 아니지만은 그런 것이 거의 확실하다. 혹시 그런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이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자
근데 이거에 대해서 왜 이런 걸 비판하냐 이런 댓글도 있었어요. 우리 작가님이 우리 KBS 뉴스 홈페이지에 달린 댓글 좀 읽어주십시오. KBS 뉴스 홈페이지에 JIWH.님이 학교에서 졸업장 받을 정도로 수준이 안 된다고 판단하여 졸업 안 시킨 것이 문제인가? 만일 개인적인 감정으로 특정 학생을 졸업 안 시켰다면 문제겠지만 시험 보고 시험 성적에 따라 F 줬는데 왜 F 줬냐고 따지는 것을 뉴스로 내보내는 것은 방송사의 자질이 의심된다. 네, 박진수 기자가 이제 기자로서의 자질이 있는가? 근본적인 질문인데 이건 박진수 기자는 다시 다음에 물어보는 거고. 알겠습니다. 네, 다음 댓글도. 사이선님이요. 학교로서는 오히려 학생이 5년간 5번의 기회 중 한 번을 날리게 되는 것을 막아주는 게 아닌가요?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하면 학교가 일방적인 가해자처럼 보이게 됩니다. 학생 입장은 인터뷰를 따서 일방적으로 길게 보도하고 학교 입장은 얼마 나오지도 않습니다. 헤드라인은 지나치게 자극적이고요. KBS가 정당한 반론 보도의 기회를 공정히 제공하고 자극적인 헤드라인은 교체하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게 KBS 뉴스 홈페이지랑 네이버에 진짜 많았어요. 그러니까 거의 다 이런 류로 약간 얘가 자질이 안 돼서 F를 준 거 아니냐. 어차피 졸업해도 이제 변시 못 볼 거니까. 근데 뭐가 문제냐. 이건 학생이 약간 나쁘게 말하면 머리가 나빠서 근데 한 거 아니냐. 모르면 이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지적을 아니 많이 근데 했어. 그 뭐지? 학교 입장 나와요. 학교 입장 녹취로 나와요. 시원하게 나오고 심지어 헤드라인이 자극적이라고 하는데 헤드라인이 학교 입장이에요. 학교 한 말이죠. 학교 한 말을 따서 만든 건데 뭐가 이렇다는 건지. 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학생이 공부를 못해서 F를 받은 건데 왜 그거를 방송사가 뭐라고 하냐. 오히려 떨어질 만한 거를 졸업을 안 시켜줘서 기회를 한번 날려먹을 거를 이제 세이브해준 거 아니냐. 오히려 학교한테 감사해라. 뭐 이런 댓글이에요. 그쵸, 자, 근데 그게 아니다라는 댓글도 있습니다. 그렇지 아니다라는 댓글 우리 강병수 기자 좀 읽어줄래요? 네이버의 7100 땡땡땡땡님께서 필수 과목 F 맞았으니 졸업 못하는 거 당연하다는 분들 그 과목이 무슨 과목인지 알고 하시는 말씀인가요? 그 F의 기준은 지극히 교수 주관적이며 졸업 유예를 만들기 위한 과목임을 아실까요? 졸업시켜도 절대 변호사 시험을 못 붙을 사람들이라는 판단을 무엇을 근거로 하시는 건가요? 모의고사인가요? 학점? 그 근거조차 학교 측에서 명확히 투명하게 학생들에게 공개하지 않습니다. 또 VIRT 땡땡땡땡님께서는 막중한 사회적 책무를 가진 자격을 부여할지를 왜 교수님들께서 결정하시나요? 공정한 변호사 시험이라는 제도가 충분히 거름망 역할을 해줄 텐데요. 교수님 말씀대로 어차피 절대 못 붙을 학생들이라면요. 자, 정연욱 기자. 네. 이거 어떤 내용, 누구 말 맞는 거예요, 이거? 일단 이 지금 사안은 이 해당 학생이 학교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했고 가처분 소송, 본안 소송 다 제기했는데 가처분 소송은 졌어요. 이 학생이. 그러니까 F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인데 네. 뭐 그건 당연히 지겠죠. 그렇죠. 본안 소송은 진행 중이에요. 그러니까 민사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건 양쪽의 입장이 지금 맞서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사실 뭐 섣불리 뭐가 맞다 우리가 판단하기 아직 좀 성급한 단계긴 한데 네. 법적인 판단이 아직 뭐 안 나왔다고 해서 뭐 우리가 충분히 취재된 내용 갖고서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기사에 나온 내용을 보면, 그러니까 여기 지금 댓글에서 지적한 대로 아까 저도 말씀드렸지만 학교에서 졸업을 못 시키게 했다는 근거가 F를 줬다, 휴학을 종용했다예요. 그러니까 얼핏 생각하면은 아니 F를 공부를 못해서 시험을 못 봐서 F를 받을 수도 있지. 그렇죠. 저도 F 엄청 많이 받았어요. 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 학교 측 주장은 이 학생이 이 그 담당 수업에서 해당 수업에서 꼴찌다라고 주장을 한대요. 근데 이제 아까 김 기자 말한 대로 여기서 그치면 사실 기사가 안 되죠. 그렇죠. 그는 이 F를 받은 학생의 일방적인 이제 주장일 수 있는데 불만일 수 있죠. 네. 그 담당 교수와 면담을 했을 때 이제 그 교수의 녹취가 그대로 나와요. 이 기사에. 근데 이 교수의 이제 그 녹취가 가장 핵심적인 이 모든 기사에. 이 주장을 이제 뒷받침하는 네. 근거가 되는데, 그러니까 결국엔 대를 위한 거냐 소를 위한 거냐 판단을 해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시험을 보면 합격률이 떨어지니까 보지 마라 이런 취지로 한 얘기로 보여요. 지금 의혹을 제기한 쪽의 근거는 확실한 거죠. 다만 이제 이 교수가 어떤 맥락에서 어떤 취지로 얘기했냐는 뭐 법정에서 이게 또 다퉈봐야겠지만 지금까지 나온 이 기사에서 나온 정황을 봤을 때는 F를 준 게 그런 이유라는 걸 직접 밝히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합격률을 위해서 이런 관리를 했다고 문제 제기는 할 수 있는 정황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데 또 이 피해를 받았다는 진술에서도 이제 그런 이게 종용 같은 게 있었다는 이제 증언이 있잖아요. 네. 인터뷰에서도. 그래서 이게 근데 여러 명인가요? 이런 피해를 입은 분들이?
기사에 나온 건 한 명인데 네. 이렇다 학교 측에서 이렇게 그 학점 관리한다고 당사자라고 주장한 사람은 이 아주대학교의 여러 명이었대요. 취재한 기사에 따르면 이제 이 기사에 직접 언급한 건 한 명이지만 그리고 뒤에 나오지만 이게 이제 로스쿨에서는 공공연하게 이런 식으로 합격률을 관리한다라고 네. 변호사가 뭐 얘기를 하는 부분도 있어요. 꼭 이 문제가 된 아주대 로스쿨뿐만 아니라 예. 다른 곳에서도. 그렇습니다. 여기 XIGY 땡땡님이 각 로스쿨이 앞순위 타이틀 거머쥐려고 입학 정원 기준, 응시생 기준, 3학년 초시생 기준 등 진해 로스쿨 유리한 조건의 합격률을 산출해서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건 이미 유명하죠. 성과 내의 급급한 사기업과 뭐가 다른지. 그러니까 이제 로스쿨 입장에서는 뭐 변시 합격률이 높으면 뭐 자기 학교가 더 좋은 학교가 되니까 자기들의 유리한 기준 같은 걸 이제 잣대로 한다는 거죠. 아, 근데 진짜 이렇게 하나? 실제로 이거 댓글을 찾으려고 검색을 해봤는데 이거 약간 로스쿨 뭐 이런 거 검색하니까 다 그 합격률, 변시 합격률 카페 같은 데 게시글이 엄청 많이 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참고해서 아마 로스쿨 가는 친구들이 이제 쓰는 거겠죠. 저도 로스쿨 뭐 다니는 사람들한테 이런 류의 특히나 이제 지방에 있는 로스쿨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이런 류의 관리가 심하다라는 얘기는 들었었어요. 뭐 이게 사실인지 여부는 제가 직접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지만 로스쿨 학생들 내에서는 조금 뭐 공공연하게 도는 이야기,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으니까 사실 이런 취재도 가능했을 거고, 그러니까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긴 해요. 근데 이 교수의 말이 좀 상징적이죠. 대를 학교가 자선 사업하는 데가 아니지 않냐. 라는데 학교가 뭐 입시학원도 아니잖아요. 맞아요. 합격률 갖고 장사하는 데도 아니고 좀 이 로스쿨의 도입 취지와 달리 점점점 이렇게 입시학원처럼 변질돼 가고 있다는 세태를 보여준다는 측면에서 누가 말이 맞느냐를 떠나서 네. 충분히 의미 있는 기사 같아요. 그렇습니다. 아무튼 뭐 그래서 이럴 때 꼭 나오는 얘기가 있습니다. 거 봐라 로스쿨 들여놔가지고 이렇게 문제 많잖냐. 사실 가자. 없애버려 이렇게. 그래서 네이버의 SHJI 땡땡님도 실패한 로스쿨 없애고 사실로 돌아가는 게 정답이네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네이버 댓글 우리 정유럽 기자 좀 읽으시겠어요? 네이버의 포스트 땡땡땡님이 이때다 싶어서 사법고시로 돌아가자는 주장에 대해서 법전원 출발 모토가 국민 속으로의 법조인 양성이었음 고등고시 사법과와 사법시험 피해를 간과해서는 안 됨 오늘날 심각한 사회 양극화의 주범이었음 아무리 어려운 시험이라 해도 그것이 결국 어떤 상류사회로 들어가는 진입 장벽 역할로 굳어진다면 그 피해가 엄청나므로 근본 재검토가 필요함 법무부가 해야 할 일은 법전원 파행의 엄격한 잣대로 제지하는 것 아닐까 무작정 과거로 돌아가자는 건 해결법이 아니다. 네. 워낙 이 뭐 로스쿨과 사시에 대한 그 논쟁은 엄청 많아요. 그렇죠. 많은 분들 해묵은 논쟁이죠. 많은 분들의 또 이해관계가 뭐 이렇게 맞물려 있고 해가지고 네. 뭐 쉽게 얘기할 건 아니지만은 아무튼 요즘에 이제 로스쿨도 요즘에 뭐 뭐랄까 재미가 없다면서요. 요즘 예전 같이 뭐 다양한 사람들이 오지 못하고 네. 예전에 취지를 살지 못하고 있다 이런 비판도 있고 뭐 그렇지 않다. 사실보다 낫다. 사실 이런 류의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결과지상주의 뭐 이런 것도 비슷한 맥락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예, 예전처럼 되게 다양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변호인이란 게 변호사란 게 우리 사회에서 존중받는 거는 굉장히 다양한 백그라운드를 가진 분들이 사람들 한 명 한 명의 법적인 권리를 지켜주기 위해서 이제 되게 노력해야 하는 그 측면에서 많이 존중을 받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게 좀 안 되고 있는 측면도 있는 것 같고 분명히 더 가까이 얘기를 들어보면 아쉬운 부분이 많긴 하죠.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런 학교에서 하여튼 이런 거 이런 거 할 때마다 사실 우리가 대학이나 뭐 교수님이나 이런 거 되게 존경하잖아요. 그쵸. 사실 스승으로 존경하는데 자 이런 기사를 보면 참 속상하고 이 기사에 등장하는 담당 교수가 이때는 그냥 교수였는데 이제 작년 말에 요 해당 학교 로스쿨 그러니까 법전 원장으로 취임을 하셨대요. 네. 그냥 여러 정황으로 보면은 이 교수의 일탈로 보기에는 이분의 위치가 조금 이거 아까 말씀드렸지만 또 학교의 주장도 있기 때문에 뭐 실제로 진짜 F를 받을 만한 분이었을 수도 있죠. 그렇죠. 뭐. 네. 뭐 따지고 봐야겠지만 여기 이 누가 옳고 그른지는 뭐 두고 봐야겠지만 여기서 분명히 드러나는 건 로스쿨도 합격률에 무지하게 연연하고 네.
입시 학원 같은 분위기가 돼 있다는 거는 정말 확실하게 논쟁의 여지가 없이 드러나죠. 그렇습니다. 붙을지 안 붙을지 시험 볼지 말지는 본인이 결정하는 거잖아요. 사실 그렇죠, 졸업하고 나서. 근데 이걸 학교에서 아예 막아버리면 자선사판대가 아니라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합리적인 많은 걸 판단하는 그런 법조인을 양성하는 곳인지에 대해서는 참 아쉬움이 남는 발언인 것 같긴 해요. 예. 요것도 하여튼 뭐 나중에 재판 결과 나오면 한번 저희가 이제 애프터 서비스 차원에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재밌는 판결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진짜 뭐 그게 종용한 걸로 되면 정말 아주대학교 로스쿨은 정말 개망신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여기에서 1부 마무리하고요. 자, 로고 듣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로고 주세요. 네.